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순주마님이 지금 운전하고 오시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여름에 이렇게 타이어가 펑크 나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늦으시거나 아니면 지금 그게 처리가 좀 길어지면 저 혼자 그냥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자랑 장우현님, 당장 주전은 쉽지 않겠지만 양민혁 선수 어디까지 클 수 있을까요? 더 잘해서 국대로 뽑혔을 때와 토트넘에서요. 양민혁 선수는 계속 성장 중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터키에서 전지훈련 처음에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최근에 요 전 경기 원더골 넣었죠? 퍼스트 터치 해놓고 수비 달려오는데 그대로 인스텝으로 찍어서 딱 강하게 니어포스트 꽂았어요. 그것도 감각인데 그만큼 이제 슈팅 타이밍이 빠르고 빨리 퍼스트 터치 판단해서 본인이 어떻게 골을 넣어야겠다라는 어떤 로드맵을 빨리 만들 줄 아는 그런 정도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에 이렇게 사각에서 각도가 있나 이런 데서도 슈팅을 많이 때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골을 넣은 적도 있고 과감하게 그렇게 슈팅을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양민혁 선수가 아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려운 각도에서도 그렇게 좋은 슈팅 잠재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돌파를 할 때나 온도볼 상황에서의 어떤 기술적 역량이 지금 완성 단계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이제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 단계인데 지금 2006년생이기 때문에 아직 어리고 지금 고무적인 거는 경기마다 발전하는 게 보인다라는 게 고무적인 겁니다. 양민혁 선수가 나이에 비해서 밸런스가 좋아요. 그거는 이제 나이에 비해서 어떤 근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밸런스 있게 어느 정도는 좀 붙어있는 그게 타고나야 되거든요. 타고난 그러한 어떤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인 피트니스 팀과의 어떤 훈련을 통해서 몸을 만들고 유럽에서 조금 더 강한 패스들을 받고 조금 더 빠른 템포에서 플레이를 할 줄 아는 경험들을 계속 쌓게 되면 양민혁 선수는 계속 좋아질 수 있다. 강원에서도 이제 계속 성장하는 어떤 속도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토트넘 합류 전까지는 다치지 말고 또 플레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토트넘이 이번에 이제 내한을 하는데 2006년생 아치그레이 선수도 그렇고 루카스 베리발, 양민혁 선수까지도 발전 속도를 지금처럼 올리면 2006년생 1군 트리오가 생길 수도 있다. 이번에 토트넘이 이제 한국에 와서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바이에른 뮌헨과 경기를 치릅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지금 1군 선수들은 조금씩 시간을 올리고 있어요. 출전 시간을 45분 정도 뛰게 했다가 토트넘이 이제 빗셀고베랑 경기를 했던 지난 경기는 베인 데이비스, 비카리오 키퍼 이렇게 처음 들어온 선수들은 45분만 뛰게 했고요. 메디슨, 비수마 이런 선수들도 체력 소모가 좀 많은 위치에 있는 선수들은 45분만 뛰게 했고요. 손흥민, 브레넌 존스 이런 선수들은 60분 소화시켰습니다. 조금씩 시간을 이제 올리겠다는 얘기고요. 타페사르, 쿨셉스키, 아치그레이 이런 선수들, 포로 이런 선수들은 65분 조금 더 시간을 줬어요. 조금씩 그 주축 선수들에게 시간을 많이 부여하면서 특히 이제 1군 가능성을 팀에서 얼만큼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을지 보여줘야 될 새 영입생들, 거기에는 어린 선수지만 아치그레이 선수를 지금 계속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센터백으로 2경기 테스트를 해봤고 지난 경기는 선수 교체 이후에 짧은 시간이지만 원래 위치였던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도 일정 시간 지금 봤어요.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지난 시즌에 오른쪽 수비수로 많이 뛰었는데요. 그 역할은 아마 리즈 경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또 검증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그 세 위치 정도. 물론 보라 그러면 왼쪽 풀백도 볼 수 있는 선수가 아치그레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센터백, 수비형 미드필더, 오른쪽 수비. 아마 여기서 아치그레이의 가능성을 보고 팀의 구성원에 맞춰서 어느 포지션으로 기용할지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마 정할 가능성이 높고요. 토트넘은 지금 어린 선수들이 워낙 좋은 선수들이 이번 시즌에 많습니다. 양민혁 선수보다도 한 살 더 어린 마이키 무어. 저도 아주 그냥 거품 물고 칭찬을 하는 선수인데요. 마이키 무어의 잠재성이 매우 크고요. 향후에 이제 해리 케인이 되기를 바라는 또 프리미어리그 2, 리저브 리그에서 정말 많은 골을 넣었던 윌 랭크셔. 그 다음에 알피 디바인 선수는 사실상 원래 이렇게 1군 멤버라고도 보시면 돼요. 기회가 지금 언급했던 선수들에 비해서 이미 많이 기회들이 주어졌던 그만큼 실력을 입증받았던 선수입니다. 제이미 돈리 선수도 왼쪽 수비수로서의 가능성을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공격형 미드필더나 공격 쪽에서 원래 활약을 많이 했던 선수인데
제미 돈니. 그리고 센터백들은 지금 판더벤 로메로가 빠져있기 때문에 드라구신 선수가 한 45분 정도 뛰고 나머지는 기존에 봤던 뭐 올리버 스킵, 에메르송, 아치 그레이, 애슐리 필립스 이런 네 선수가 교대로 센터백 임무를 아마 수행해보는 테스트, 또는 센터백이 그 정도로 돌리는데 한 명이 남는다. 그러면 아치 그레이는 아예 수비형 미드필더로 테스트. 포로 대신에 후반에 이번 프리시즌에 제임스 펜스 선수가 상당히 잘하고 있긴 하지만 아치 그레이는 오른쪽 수비수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주말에 토요일날 바이른 뮌헨과의 신성 경기를 통해서 바이른 뮌헨전이 이제 지금 물론 축 선수들이 수비 라인이나 이런 데 조금 빠지긴 했지만 1라운드를 당장 치른다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조금 더 주전 선수들에게 시간을 많이 부여하면서 주전 스쿼드의 윤곽이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멤버가 바이에른 뮌헨에 나오지 않을까. 물론 그 이후에 바이에른 뮌헨과 또 한 번 친선 경기를 갔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이제 토요일에 한국 이제 방문하게 됐습니다. 빈센트 콤파니 감독,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근데 콤파니의 스타일은 전술적으로는 사실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전술적 불안 요소가 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제 그 여무른 감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챔피언십 시절에 상당히 하이라인에서 적적인 운영을 하면서 승격을 시키는데 일조를 했지만 지난 시즌 이제 번니가 시즌 초반에는 인버티드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 상당히 높은 수비 라인, 하이라인에서 3-2 빌드업, 인버티드 풀백 뭐 활용해서 또는 2-3 빌드업 뭐 이렇게 상당히 공격적인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역시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전체적인 템포나 압박의 시스템이나 뭐 역습할 때 어떤 선수들의 기량 이런 것들이 공격과 수비 혹은 수비와 공격으로 전환이 될 때 팀의 구조가 펩 가르디올라 감독을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철학이나 이런 걸 따라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그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팀 전체가 90분 동안 그런 밸런스, 좋은 밸런스에서 사실은 간격 유지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불안하면서 뭐 뒷공간도 털리지만 전체적으로 미스플레이들이 좀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바이에른 뮌헨이 그래서 콤파니 감독 영입을 했을 때 조금 놀라긴 했어요. 제가 보는 콤파니 감독은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행착오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워낙 이제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더 좋아 보이는 퍼포먼스를 나타낼 수 있지만 그런 트랜지션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좀 필요하긴 한 것 같다. 그리고 타이어 펑크 오셨습니다. 저 축구장이랑 안 맞나 봐요. 아니야, 원래 그런 나갈게요 정말. 그 이제 액땜 다 한 거야. 타이어가 근데 어떻게 아니 갑자기 출발하고 나서부터 좀 있다가 그 공기압이 떨어지면 이게 계속 뜨는 거예요. 뜨는 거야?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여름에 그 공기압 변화가 심해요. 특히 이렇게 더운 날에. 근데 뭐가 바뀌었더라고요. 네, 바뀌었으니까 가면서 이제 못이 빠지게, 바뀌었구나.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변명할 건 아니지만 제가 다른 촬영할 때는 이렇게 많이 늦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축구장에 할 때 이상하게 계속. 그래서 오늘 시간도 7시 너무 막히니까 5시 반으로 옮겨서 그러니까. 했는데 오늘은 또 빵꾸 하는데 여러분들 괜찮아요. 왜 이러는 거야? 막 마음이 막 똥줄이 타가지고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든 3시간 전에 뭐 출발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타이어까지 다 확인을 하고 출발하던가. 콤파니 감독 얘기를 제가 어디까지 했나? 콤파니 감독이 그런 게 좀 있어서 이번에 이제 선수 영입을 했잖아요. 팔리냐 선수 영입했어요. 주앙 팔리냐 풀럼에서. 이거는 저는 되게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태클을 잘하거든요. 팔리냐 선수가 이렇게 가서 쓸어주고 그런 선수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또 히로키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어차피 콤파니 감독은 여러분들도 말씀드렸지만 번니 후반기에 그나마 조금 버티고 했던 거 왼발잡이 센터백이 사실 필요해요. 네, 센터백 볼 수 있는. 왜? 한쪽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또 히로키 같은 선수 아마 그래서 영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 시에는 이제 3-1-4-2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3-2-4-1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 있죠. 투톱이 되거나 원톱이 되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이제 한쪽은 비대칭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또 히로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센터백 2명. 거기에 뭐 김민재 선수가 됐던 뭐 다이어가 됐던 뭐 그리고 이제 오른쪽 스토퍼 같은 역할을
우파메카노 이런 유형이 맞겠죠. 근데 김민재 그래서- 선수가 지금 이적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뭐 지금 아직은 근데 워낙 지금 이적 시장은 감독이 또 프리시즌을 통해서 어떤 스타일의 축구를 할지 그리고 어떤 성향의 선수가 맞을지 찾는 단계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는 이제 이적 플랜에 완전 있어서 내보낼 플랜에 있는 선수는 아니거든. 지난 시즌 때문에 다이어 선수와의 경쟁에서 약간 밀리면서 그렇죠. 투엘 체제에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그런 얘기가 나왔고 거기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약간 투엘 감독도 표현을 했지만 좀 도전적인 수비를 하다가 실책이 나오는 과정들이 있어서 맞아요.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 시절부터 해서 페네르바체 그 전에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잘 보지 못한 일부 독일 그 분들이 김민재 선수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있어서 그딴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 내가 그럴 볼 수 때는. 있죠. 더 그렇죠. 김민재 어쨌든 선수는- 아시아인이니까 더. 김민재 선수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을 때 그 김민재 선수를 장점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럴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김민재가 남을지 이적할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팀 안에서 얼마나 좀 많이 중용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게 팬들은 더 중요하니까. 제 생각에는 콤파니 감독의 성향상 김민재는 상당히 필요한 선수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이토 히로키 선수가 다쳐가지고 골절이라 그러죠? 일단 골절이니까 일단 2개월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뼈 붓고 뭐 관리하고 하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골치가 좀 아파졌죠. 이토 히로키는 전술적으로는 좀 잘 쓰려고 데려온 선수인데 그리고 마이클 올리세 선수 데려왔어요. 팰리스에서. 올리세 선수는 잠재성이 있습니다. 빅클럽에서 어떻게 할지 저는 완전히 확신은 가지는 않아요. 네. 올리세 선수 저는 많이 본 선수입니다. 네. 기복도 좀 있거든요. 지금 센터백들은 뭐 지금 많아졌기 때문에 뭐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데리우트 선수는 뭐 이적설도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링크도 좀 막 기사화되고 있고 센터백 자원들 장기 레이스에 있어서 지금 센터백 자원들을 계속 부분적 로테이션을 통해서 빌드업 체계에서 활용하려면 조금 여유 있는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콤파니 감독이 키퍼의 빌드업, 1차 빌드업도 참여도도 상당히 높은 감독이긴 해요. 노이어 키퍼도 아마 잘 활용하려고 하겠지만 좀 플랜 A만 밀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로테이션 시키는 스타일이에요? 경기 중에 유연성이 그렇게 높은 감독은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날 게임 플랜에 따라서 1차 빌드업의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정해놓고 가는 경우들이 좀 있죠. 어쨌든 그 상대편을 좀 많이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정예 멤버를 좀 정하는 느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감독의 노하우, 상대 팀에 맞춰서 부분적 유연성을 주기 위한 철학을 선수들에게 주입하는 게 이제 또 감독의 노하우인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경험이 좀 필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윙어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콤파니 감독 같은 유형의 축구를 하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다비드 실바가 됐던 베르나르도 실바가 됐던 어쨌든 시티로 치면 과거에 그러한 유형의 좀 윙포들도 필요하거든요. 올리세 선수에게 또 그런 부분도 기대를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있는 윙포드들 그나브리가 됐던 코망이 됐던 또는 뭐 리로이 사네가 됐던 간에 그런 유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팀 선수들 색깔에 맞추기 위해서 감독이 어떤 식의 시스템으로 공격 파괴력을 올리느냐 아니면 윙포드들을 조금 바꿀 것이냐 무시할라가 측면으로 갈 수도 있을까요?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무시할라가 측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이제 사비 시몬스 같은 경우 영입을 실패했는데 사실 그런 유형의 선수가 한 명 있으면 더 좋거든요. 센스 있게 중간에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이선에서 그런 선수가 필요하긴 한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하고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그 한국의 프리시즌에는 지금 못 오는 선수들이 꽤 많죠. 유로와 코파 아메리카 뭐 여기 들어간 선수, 뛰었던 선수들. 케인 사실 케인 때문에 이번에 아마 그 시리즈를 쿠팡에서도 잡았을 텐데 케인 맞대결이 갑자기 케인 하니까 막 케인이 안 오니까 이시기 네. 나오네. 다이어가 대신 이제 해야겠네요. 손흥민 대 다이어. 올리세 선수는 올림픽 팀으로 갔어요. 프랑스 올림픽 팀. 못 오고 못 오는 선수가 꽤 많네요. 몇몇 아마 부상이나 수술 후유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오는 일부 또 선수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도 그렇고 뮌헨도 그렇고 좀 선수들이 팬들이 기대했던 선수들이 좀 꽤 많이 안 오니까. 토트넘은 근데 수비 쪽에 특히 이제 몇 명 못 오지만 네. 이군 선수들을 잘 쓰면서 대충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에른 뮌헨이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팀의 무게감이 조금 떨어진 상황이 아닐까. 전체적으로 콤파니 감독이 원하는 축구가 무언지 정도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정도 수준의 프리시즌이 토트넘전까지 일단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주축 선수들이 합류한 다음엔 기존에 주문을 받았던 선수들이 주도하에 경기가 콤파니 감독의 색깔을 좀 입히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올 시즌을 준비하는 아마 그러한 이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양민혁 얘기는 했나요 다? 아, 양민혁 얘기도 했어요. 아직 1시간이 안 됐네? 네. 오호. 혼자 하셔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여러모로 정말. 나중에는 제가 지각을 하면 뭐 머리 깎기 이런 거라도 해야 되나? 어떻게 보십니까, 양민혁? 잘해야죠. 가서. 근데 아직은 이제 강원에서 후반기까지 뛰어야 되니까. 엄청 사람들이 그거 기다려. 제2의 손흥민이다, 손흥민이다 막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선수라고 하는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거기에서 같이 뛰고 있으니까 가서 적응에 대한 부분을 손흥민 선수의 성격과 인성상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줄 거고 사실 해외로 갔을 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 어린 나이 선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문화적인 힘듦 그리고 그 선수들과의 어울림 이 힘든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뭔가 완충제가 하나가 있으니까 제대로 언어. 도움을 주겠죠. 언어가 그렇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뭐 에이전트들이랑 구단에서 아마 그 부분 신경 써서 오히려 지금 후반기에 이렇게 한국에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리그도 병행을 해야겠지만 그렇죠. 기회일 훨씬 수도 있고요. 낫죠. 준비할 게 많네요. 수능도 준비해야죠. 그리고 뭐 영어도 공부도 어떻게 이제 될까? 해야죠. 네. 진짜 피터한테 영어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근데 솔직히 선수들이 되게 그렇거든요. 간다고 했을 때 별로 시간이 남지 않고 갔을 때는 마음의 준비도 안 되고 정말로 실제로 마음의 준비도 안 되고 오오오 하다가 가면은 오히려 적응도 어렵고 그런데 언어 때문에 고생하는 준비할 경우가 워낙 많아요. 시간이 어린 선수들. 긴 거는 너무나 양민 선수의 여러모로 모든 상황들이 지금 우주의 기운이 양민 선수가 잘 되게끔 해주게끔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선수들 성향이 적절히 그냥 붙어서 하는 성향이면 뭐 김민재나 이런 선수들은 그냥 막 붙는 스타일 아니에요. 막 맞아요. 그래서 얘기하고 뭐 좀 친근감 있게 이런 성향은 쉽게 적응하기도 해요. 그리고 김민재 언어 선수도 문제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고. 김민재 선수도 중국에 갔다 갔으니까 그쵸. 또 그 외국에 대한 그런 게 경험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바로 하는 거니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내성적인 또 성격을 가진 선수들은 언어가 안 되면 적응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특히 신경 써서 양민혁 선수 준비를 하고 가면 조금 이제 어설프게 영어를 하면서 친해지려고 하는 거하고 아예 못해서 가만히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양민혁 선수에게도 역시 언어 공부를 좀 잘하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축구장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